안녕하세요, 대주주입니다. 시간은 이제 오후 2시가 좀 넘어가는데요. 연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쯤 되면 또 슬슬 내일 시장이 어떨런지 생각이 좀 들고 걱정도 되고 고민도 되고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큰 이슈는 트럼프 부부의 코로나 양성 판정 확진이 시장에 이제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다들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일단 여론조사에서도 보면 이번에 이제 코로나 확진 소식 이후에 트럼프의 투표 의사가 강해졌다는 응답이 23%, 바이든을 더 투표하겠다는 의사가 33%. 그러니까 어쨌든 그 트럼프가 코로나가 걸리고 나서는 좀 더 이 그 선거에도 지지율에도 조금 더 부정적인 그런 분위기인 것으로 좀 파악이 됩니다. 사실은 미국이 나스닥이나 러셀 지수 같이 다우랑 러셀이 지수가 그렇게 빠진 게 아니라 나스닥 중심으로 하락폭이 좀 컸고, 유럽은 오히려 또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트럼프 대통령의 확진 자체가 시장의 악재로 받아들여지고, 그러니까 그런 변수들이 악재로 받아들여지기보다는 오히려 바이든의 당선 가능성이 좀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이런 그 친기업 성향이 좀 덜한 바이든의 어쨌든 당선 가능성이 좀 커지면서 시장의 특히 성장주들 중심의 나스닥 그 기술주들의 조정폭이 좀 컸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렘데시비르의 제약사 길리어드 사이언스 주가는 오히려 빠졌고요. 코로나 치료제로 대표되는 모더나 주식도 금요일 시장 미국에서는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렘데시비르 관련주,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렘데시비르를 이제 투약을 받았죠. 사실은 그 렘데시비르는 우리나라에도 7월 1일부터 이제 중증 환자에게 제한적으로 지금 사용이 허가가 되어 있고, 사실 그 치료 자체, 그러니까 치료제로서의 효과가 뭐 엄청 크다라고 아직 증명되기보다는 치료 기간들을 좀 단축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중증 환자에게 투여를 했을 때 보통 치료 기간이 15일이라고 하면 렘데시비르를 투약했을 때 한 11일 정도로 좀 단축시킬 수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지금 알려져 있는, 어쨌든 뭐 미국을 포함해서 우리나라 등등 전 세계에 어느 정도 치료제로서 승인을 공식적으로 지금 받은 렘데시비르라는 약입니다. 대표적으로 일단 우리나라 내일 시장에도 바이오 관련, 특히 코로나 치료제, 뭐 키트주들, 코로나 관련 주들이 좀 시초가에 좀 강한 모습들을 형성할 것 같고, 지수는 뭐 우리 시장 내일 시작하기 전에 미국 나스닥 지수, 선물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냐 좀 다르겠지만 한 1% 정도대의 조정을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또 바이오 섹터 주식들이 좀 강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코스닥은 오히려 바이오 때문에 그런 하락폭을 바이오의 상승들이 조금 메워갈 것 같고, 코스피도 뭐 미국의 다우 쪽은 어느 정도 선방했기 때문에 크게 하락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추석 전에 현금들을 좀 확보했다면 오히려 그 월요일장 뭐 이렇게 눈여겨보는 주식들의 가격들이 좀 조정을 받는다면 올해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일단 우선적으로 그 렘데시비르 관련주 중에서는 파미셀이 제일 대표적인 것 같습니다. 차트 한번 볼까요? 차트를 한번 또 열어봐야 돼. 잠시만요. 파미셀이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렘데시비르 관련주, 치료제 관련주인데 최근 이제 그 조정을 좀 크게 받았습니다. 물론 파미셀이 좀 강하게 제일 대장격 주가를 형성할 종목, 그러니까 파미셀이 제일 대장격으로 흐름을 형성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대장 후보는 파미셀, 부각약품도 코로나 치료제로서 많이 부각이 좀 됐고 내용도 좀 있는 회사고, 그다음 뭐 제넥신 일양약품 정도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파미셀이 가장 지금 뉴스나 언론에서도 렘데시비르 치료제 관련해서는 파미셀을 가장 먼저 언급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에서의 렘데시비르 관련주의 대장격은 파미셀이 형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렘데시비르 관련주는 트럼프가 일단 상황이 안 좋았나 봐요. 백악관에 있다가 병원으로 또 이송이 되고 렘데시비르까지 투약을 받은 거 보면 나이가 74세에 190cm에 110kg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위험군인데요. 렘데시비르를 좀 투약을 받고 만약에 한 1, 2주 사이에 굉장히 호전이 됐다. 그러니까 렘데시비르의 효과가 트럼프에 먹혔다라고 하는 그 이후에 좋은 뉴스들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아마 렘데시비르 효과가 별로 없었다고 해도 트럼프의 스타일을 봤을 때는 나는 건장하다, 건강하다 계속적으로 어필을 할 거기 때문에 효과가 사실 좀 없어도 자기는 효과가 좋다라는 어필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 흐름을 월요일 날 시세를 주고 끝나기보다는 조금 더 이 추세를 좀 흐름을 좀 돌려놓는 정도의 그런 이슈,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 트럼프가 치료가 지금 되는 과정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슈가 좀 될 거기 때문에 어쨌든 렘데시비르 관련 치료제 관련주들의 임팩트가 제일 강할 것 같고 단기 하루에 그치기보다는 좀 흐름이 기간으로 좀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포인트는 마스크 관련주입니다. 근데 마스크 관련주는 사실 이게 우리도 지금 1일 1마스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내년 상반기, 하반기. 사실 코로나가 완전 끝난다고 해도 이 마스크는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가장 소비를,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소모품 중에 하나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미국도 지금 이번 소식 이후에 마스크를 훨씬 잘 착용하겠다라는 답변이 트럼프 확진 전보다 굉장히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마스크를 미국에서는 나는 별 개의치 않는다, 쓸 생각이 없다 이런 비율이 한 30-40%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미국이나 유럽의 이 개인주의 성향들 때문에 마스크를 쓰는 것들을 굉장히 이제 좀 꺼려하는 이것들이 지금 코로나를 계속 확산시키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코로나를 잡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데 마스크가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스크 관련주들이 저는 단순 테마가 아니라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웰크론 같은 주식들, 실제 웰크론이 약간 대장주격인 모습들을 보이긴 했는데 실적으로는 크게 웰크론이 저평가됐다고 볼 수 없어요. 작년까지 1분기, 2분기까지도 이렇게 지금 사실은 순이익에서 적자였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슈에서는 대장격 주가 흐름을 좀 보이지만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안 되는 주식은 물려 있으면 저는 못 견디겠더라고요. 대표적으로는 KM 같은 주식들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차트는 볼까요? 미국에도 수출을 하고 있는 마스크. KM 같은 주식이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1,400억인데 지금 상반기까지 매출 1,000억에 영업이 266억에 순이익 220억을 했어요. 와,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런 밸류에이션 퍼가 상반기까지만 해도 퍼 5 정도? 그러니까 KM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실 저평가됐고 이번에 어쨌든 마스크라는 것이 특히 해외 수출을 하고 있는 마스크들은 아직 해외는 마스크를 써야 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거든요. 한국의 어떤 K-방역들이 이제 브랜드 네임밸류가 굉장히 올라갔기 때문에 해외 수출하고 있는 이런 마스크주들이 저는 이번을 계기로 조금 반등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들이 좀 들고 KM도 그렇고 오히려 차트상으로는 깨끗한 나라는 아직 추세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추세 밑으로 빠져 있는 것보다 추세 지키고 있는 주식들이 오히려 또 반등할 때 좀 가벼울 수도 있어요. KM 깨끗한 나라는 실적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 상반기 보세요. 3천억에 영업이익 360억, 순이익 250억 있어요. 와, 엄청나죠. 근데 이제 시가총액은 1,700억. 그러니까 이게 KM이 약간 340억에 1,400억. 깨끗한 나라가 지금 250억에 1,700억. 비싸죠, 밸류에이션은. 그러니까 이게 KM이
더 빠져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더 싸다가 아니라 그 실적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하면 둘이 비슷합니다. 깨끗한 나라 같은 경우가 오히려 좀 더 브랜드 네이밍이 더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한글과 컴퓨터. 물론 이게 자회사 단에서 그 한컴 라이브 케어 쪽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지만 3분기 실적도 좋을 거예요. 한컴도 뭐 전체적으로 추세가 안 빠졌죠. 뭐 마스크 쪽 때문에 실제 잘 나오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계속 실적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마스크가 다시 좀 재조명될 수 있을까? 저는 마스크 관련 주들은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받쳐주기 때문에 이번 계기로 좀 마스크가 다시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한번 조금 희망을 한번 걸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진단 키트 또 대표적인 코로나 수혜주죠. 그 뭐 시젠, 랩지노미스, EDGC, 수젠텍 정도는 저희가 보고 있는데 역시 대장주 시젠에는 전혀 꺾이지를 않습니다. 아마 코로나라는 것이 완전 종식되기 전까지는 시젠은 정말 대마거든 대마. 이게 크게 꺾이지는 저는 않지 않겠나 싶고요. 그 후발로 이런 랩지노믹스, EDGC, 수젠텍 이런 주식들이 있어요. 저는 이 그 시젠이나 이 진단 키트 주들은 포트폴리오에서 약간 인버스격으로 좀 활용하기도 해요. 그 제가 만약에 텍트 쪽 비중이 높거나 그러니까 시장에 이제 주식 쪽 비중이 높으면 뭐 현금을 두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 ETF 인버스를 좀 비중을 가져가기도 하고 아니면 오히려 이런 진단 키트 관련 주들을 조금 편입해 놓기도 합니다. 약간 시장과 반대 흐름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으니까요. 이 진단 키트 주들도 코로나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 확진으로 해서 조금 반등들이 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기타적으로 보면 이 에스폴리텍 미국에서 어쨌든 이번에 대통령이 코로나가 걸리면서 좀 미국 사회의 이 코로나에 대한 예산들이 좀 증원되고 전체적으로 이 코로나가 아까 마스크라든지 투명 가림막 같은 이런 코로나의 방역에 대한 인식들이 좀 커지게 된다면 에스폴리텍 같은 경우는 미국에 이제 수출을 하고 있는 회사니까 투명 가림막 이런 기타 이제 관련주로 이게 또 한번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뭐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국내 지금 코로나 환자들은 어느 정도 잡혔지 않습니까? 지금 세 자릿수 초반 정도 나오니까 물론 추석 이후에 또 다음 주에 어떻게 확진자가 늘지는 모르겠지만 음압병동 그러니까 특수 구급차 오택 이런 것들도 그 전체 흐름에서는 코로나 관련주인데 이런 주식들까지도 어느 정도 반등의 대열에 합류시켜 줄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기타로 보는데 그다음에 손소독제 뭐 이런 주식들 이제 소독제가 초기에 뭐 코로나 관련주라고 해서 그 소독제 원료 만드는 회사들이 엄청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요새는 완전 소외죠. 코로나 관련주라고 해도 아까 뭐 키트, 뭐 마스크, 렘데시비르, 뭐 치료제 이런 쪽이 거의 앞선에서 모멘텀을 다 가져가 버리고 이제는 이 소독제 이런 쪽은 원료 이런 쪽은 거의 관심을 좀 못 받고 있는데 어쨌든 그 큰 흐름에서는 아까 렘데시비르 관련주, 치료제 관련주들, 그다음에 뭐 키트들, 마스크 그런 그 군들이 앞에 선두 그룹들 좀 강한 후보 그룹들을 형성하고 뒤에 이제 그 이런 기타 코로나 관련 수혜주들까지도 흐름들을 내일 시장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식들이 좀 강한 모습을 보이는지 그러니까 그 시세적으로 흙 속의 진주를 찾는 거는 시장이 안 좋은데도 강한 모습을 보이는 거. 물론 그 테마적으로 코로나가 확산됐을 때 코로나 관련주 이런 것들이 물론 강한 모습을 보이겠지만 일반적으로 코로나 관련주가 아니라도 그 종목들의 매집 세력이 있는 주식들은 오히려 빠질 때도 하방등성이 굉장히 강하고 빠지는 날 오히려 그 새로운 창구들에서 수급들이 많이 들어오고 막 이런 경우들을 볼 수 있거든요. 아무튼 크게 염려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럽 증시도 뭐 미국 뭐 나스닥은 빠지지만 유럽도 어느 정도 상승해서 끝났고 그 오히려 그 추석 이후에 매수 기회를 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월요일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뭐 현금을 좀 두신 분들은 현금들을 좀 사용할 수 있는 내가 관심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좀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상 대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